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P형 반도체의 쇼트키 컨택 그리고 오미 컨택, N형 반도체의 오미 컨택에 대해서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알아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도체에서 에너지 밴드 그리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대략적인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MS 잡합에서는 다수 캐리어만 고려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형 반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쇼트키가 되려면 무조건 에너지 배리어가 어딘가에 형성이 돼야 돼요. 자, 반도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에너지 배리어가 형성이 되려면 양공이 어떠한 에너지 밴드를 그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P형 반도체에서 쇼트키가 되려면 반도체의 이람수가 메탈의 이람수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면서 이쪽에 P형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밴드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공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메탈을 바라봤을 때 이게 에너지 배리어입니다. 양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밴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파이 S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이라 그럴게요. 실리콘의 워크 펑션이 이제 메탈보다 크면 접합전에는 이런 모양을 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접합을 해봅니다. 접합을 하면 전자가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 밴드가 위로 이렇게 휩니다.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양공이 반도체에서 메탈 쪽으로 유입이 된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공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형성이 되죠? 마이너스 공간 전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피층이 형성이 되고 밴드는 이렇게 위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공피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면 다 이 공피층에 전압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밴드가 더 크게 휘거나 적게 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MS 접합은 다수 캐리어의 디바이스니까 이 P형 반도체입니다. 자, 양공만 보면 됩니다. 자, 양공은 가전자대에 있죠. 자, 양공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포텐셜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쪽이 낮고 따라서 양공이 이렇게 못 가죠. 에너지 배리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쇼트키 배리어는 어디가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N형 반도체에서는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전자가 일로 못 갔습니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요 에너지 배리어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로 해서 여기를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P형 반도체이니까 여기에서의 쇼트키 배리어는 바로 요 빨간 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즉 X축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P형 반도체는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양공이 건너간 거고 에너지 밴드는 이걸 X축으로 접어버리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쇼트키 배리어가 되는 거고 양공은 이쪽으로 못 갑니다. 에너지 배리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이 밴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방향 전압은 어떻게 되죠? P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야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밴드의 힘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공핍층의 폭도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양공이 이 낮아진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메탈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메커니즘은 드리프트와 서모닉 에미션이라 그랬죠. 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럼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밴드가 위로 더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공간 전하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양공은 이 에너지 배리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의 흐름만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그리는 법, 그리고 이 에너지 밴드의 이 그리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것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 훈련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미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미 컨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도체에서 우리 모스펫 구조를 보여드렸죠? 자, 오미 컨택을 형성해야 됩니다. 왜? 전류를 잘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류성 접촉이라 그러죠. 저항성 접촉. 전류를 양방향으로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N형 반도체만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오미 컨택을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오미 컨택을 한번 논의해 볼 겁니다. 자, 이상적인 오미 컨택이 되려면 첫째, 오미 컨택에서는 이 배리어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쇼트키 배리어 같이 그러한 전자 친화력과 메탈의 이람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에너지 배리어, 이것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이 메탈의 요 페르미준위하고 반도체 요 컨덕션 밴드 요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배리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배리어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대략 파이m이 카이S하고 비슷하다. 그래야지 쇼트키 배리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상적인 오미 컨택이 되려면 이 공급층을 형성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기억이 나나요?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 다이오드 특성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공핍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핍층에 전압이 걸리고 그쪽에서 밴드가 휘게 되죠. 그 밴드가 휘므로써 에너지 배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그 배리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류를 잘 흐르고 어떨 때는 잘 못 흐르게 하죠. 바로 그게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그래서 공핍층을 형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파이S가 파이m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이S가 더 커야 된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의 도핑 농도를 가급적이면 증가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왜? 장벽 저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미 컨택에서는 뭔가 이 차이로 인해서 배리어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메탈의 페르미준위하고 전도대의 전자 친화력 요거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르미준위 차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핑을 많이 해서 요 차이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 이해를 하시고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거를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핍층을 형성시키면 안 돼요. 그러려면 파이S가 이쪽이 더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죠? 만약에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유입이 되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떠나면 공간 전하를 남긴다 그랬죠? 공핍층이 형성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S가 다 커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주죠? 그러면 밴드가 이렇게 굽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N형 반도체죠. 자, 전자가 여기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밴드 밴딩은 공핍축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메탈로부터 전자가 와서 이 표면에 표면 전하 형태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니까 전자의 전위,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가 밴딩이 된다. 그런 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핑 농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면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 밴드가 더 이렇게 크게 휩니다. 크게 휘면 이런 휜 부분이 바로 다 배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밴드 쉼을 적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순방향, 역방향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순방향을 인가하면 이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인가해야 되죠. N타입이니까. 자, 그러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핍증이 형성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핍증이 다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공핍증에 전압이 걸려서 공핍증 쪽만 밴드가 휘었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밴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꼬리를 잡고 전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메탈 쪽으로 전자가 공 굴러가듯이 쭉 어떠한 장벽도 없죠? 잘 흘러갑니다. 손방향이면 전자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메탈 쪽으로 전자가 공 굴러가듯이 잘 흘러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을 인가해 보죠. 역방향을 인가하면 여기에 플러스를 인가해야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를 인가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죠.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꼬리를 잡고 전체 내리라 그랬죠? 여기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 살짝 에너지 배리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도핑을 높게 하면 이 에너지 배리어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에너지 배리어가 아니죠. 전자는 역시 메탈 쪽에서 이쪽으로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쭉 흘러가서 공 굴러가듯이 쭉 내려갑니다. 왜?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역방인데도 불구하고 메탈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전자가 잘 흘러가니까 양방향으로 다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미 컨택인 겁니다. 이거는 다이오드 특성을 보이지 않죠. 바로 이 공핍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핍층을 안 만들려면 반도체 워크 펑션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서 그 밴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상적인 오미 컨택인데 실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P형 반도체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